이번엔 비교적 채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여행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쉽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부담은 내려놓고 천천히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윗부분 단풍은 워터 브러쉬를 사용해 채색하고 다리 아랫부분은 붓을 사용해 채색할 거예요. 워터 브러쉬에 붓통을 눌러 분모를 촉촉하게 적셔줍니다. 왼쪽에 하늘이랑 하늘과 맞닿아 있는 단풍 부분 먼저 채색 진행할 거예요. 세 번째 튜토리얼에서 했던 그라데이션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할 거예요. 물을 충분히 발라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발라둔 물이 마르기 전에 8번 색으로 하늘을 톡톡 찍어 하늘빛을 물들여 줄게요. 티슈에 대고 붓통에 물을 짜내 워터 브러쉬를 닦아준 뒤 이어서 4번 색과 2번 색을 섞어 하늘과 가까이 닿아 있는 단풍나무들을 채색해줍니다. 단풍에 물든 가을날을 그려내 볼 거예요. 스케치에 딱 맞춰서 채색하지 않아도 좋아요. 색이 미리 발라놓은 물을 따라 퍼지는 걸 즐겨주세요. 오른쪽도 이어서 채색합니다. 워터 브러쉬를 깨끗하게 헹궈준 뒤에 채색할 부분에 물을 발라 준비해주세요. 저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차적으로 붉은 계열의 색상을 사용할 거예요. 5번 색상에 2번 색상을 섞어 채색합니다. 정해진 정답은 없으니 손길이 가는 대로 색을 얹어 그라데이션 해주세요. 육 번 색에 2번 색도 더해줍니다. 제가 2번 색을 자주 섞어 쓰는 이유는 2번 색을 섞어주면 색상이 좀 더 부드러워지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손길이 가는 대로 색을 얹어줄게요. 물감이 미리 발라둔 물을 따라 퍼지는 게 참 매력적이죠. 가까이 보이는 부분들은 물감의 농도나 색상을 진하게 사용해주시면 그림에 심도를 넣어줄 수 있어요. 저는 7번 색상 톡톡 두드리듯 채색합니다. (7번) 색상에 11번 색상을 더해서 조금은 농도가 짙고 어두운 색을 만들어줍니다. 만든 색상으로 단풍나무 숲의 명암을 살짝 넣어주었어요. 다 사용한 워터 브러쉬는 티슈에 대고 브러쉬에 있는 물을 쭉 짜내서 깨끗이 닦아줄게요. 그리고 뚜껑도 닫아줍니다.
이번에는 붓으로 진행할게요. 깨끗한 붓으로 채색이 들어갈 나뭇잎 부분에 물을 충분히 발라주세요. 윗부분 단풍들보다는 농도를 짙게 해서 채색해줄게요. 저는 5번, 2번, 6번 색을 섞어서 채색해주었어요. 색상은 자유롭게 조절하며 사용하되 농도만 조금 더 짙게 올려주세요. 저는 전체적으로 빈틈없이 꽉 채워서 채색하는 것보다 이렇게 부분 남겨두고 자유롭게 채색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나뭇잎 부분 채색 다 되었으니 다리 밑부분 채색해줄게요. 팔레트에 만들어둔 색에 6번 색을 더해줍니다. 왼쪽부터 채색을 진행할게요. (7번) 색과 (11번) 색을 섞어 더 진하고 어두운 색상을 올려줍니다. 다리 밑부분은 다리 그림자로 인해 어두워져요. 상대적으로 어둡고 농도 짙은 색상을 사용해주면 그림에 심도를 넣어줄 수 있어요. (9번) 색상을 채색된 부분의 경계선 끝부분에 톡톡 찍어줄게요. 색이 섞여 채도가 낮아지면서 좀 더 안정적인 느낌이 들게 되고 또 색상의 변화가 생기면서 다채로운 느낌이 듭니다. 이제 8번 색을 사용해 도로를 채색합니다. 도로는 도로 자체에 색을 넣어서 표현하기보단 맑은 하늘과 낮 시간대의 푸르름을 표현해주는 방향으로 채색해줄 거예요. 날이 밝고 맑으면 사물 본연의 색상보다는 하늘과 하늘빛깔의 색을 더 머금게 되거든요. 스케치 선을 따라 푸른빛을 먹여줍니다.
캠핑카 아래에 지는 그림자도 넣어줄게요. 단풍나무들이 심어져 있는 땅을 채색해 줄 거예요. 전에 사용했던 물감이 묻은 팔레트에 15번 색상을 섞어 채색을 시작합니다. 십 4번 색상을 조금 섞어 색감의 변화를 조금 줄게요. 만든 색상으로 터치감과 결을 내주며 채색해줍니다. 이런 붓 터치의 결이 수채화의 맛을 조금 더 살려줄 수 있을 거예요. 경계선을 정리해 윤곽선을 살려줍니다. 그림이 좀 더 선명해졌죠? 캠핑카도 칠해줄게요. 캠핑카 색은 아시죠? 엄청 작게 보이는 캠핑카니까 붓 끝을 날씬하게 만들어서 채색하는 것도 아실 거예요. 다리 및 다리 부분을 채색할 건데 덜 마른 상태에서 진행하게 되면 번지게 되니 다 마르고 나서 진행할게요. 다 말랐네요. 다리 아래 다리를 받치고 있는 기둥을 채색합니다. 10번, 11번 색상을 섞어 채색할 거예요. 왼쪽부터 진행합니다. 스케치를 따라 선을 긋듯이 채색해 나갈게요. 먼저 채색된 부분 위에 한 번 더 채색을 올려주면 이렇게 터치가 중첩되면서 수채화 특유의 매력적인 표현이 가능해진답니다. 채색 도중에 물감이 부족해지면 팔레트에 남아있는 물감을 조금 더 묻혀준 뒤에 이어서 진행해 주시면 돼요.
가까이 보이는 부분은 조금 더 꼼꼼하게 어두운 부분을 채워줄게요. 가까이 보이는 부분에 색의 농도나 밀도, 디테일을 조금 더 만들어주면 그림의 심도가 더욱 깊어지거든요. 이제 윗부분 단풍잎 사이로 보이는 나무 기둥이랑 가지들을 만들어줄게요. 멀리 보이는 나무들이니 너무 튀는 색이 되지 않도록 6번 색과 2번 색을 섞어 사용해줄게요. 스케치를 부분 비워놓았으니까 자유롭게 나무 가지들을 만들어주세요. 가까이 보이는 나무들이니까 조금 더 진한 색을 사용해서 그려내줄게요. 사용 중인 팔레트에 6번 색을 더 섞어줄게요. 여기 나무 잔 가지들은 위로 뻗어나갈수록 얇고 세밀하게 만들어주세요.
앞부분에 보이는 나무들 중에 채색이 묻혀서 잘 보이지 않는 나무들은 조금 더 진하게 덧칠해 줄게요. 이제 아래에 보이는 단풍들에도 나뭇가지들을 그려내줄게요. 6번 색, 10번 색을 섞어 농도가 짙고 어두운 색을 만들어준 뒤에 나뭇가지들을 그려줄게요. 더 가까이 보이는 부분이니까 위에 그려낸 나무들보다 크고 길쭉하게 그려줍니다. 저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그려냈지만 저처럼 채색을 진행하는 방향과 손의 방향이 반대가 되면 채색된 부분들이 자칫 손에 스쳐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진행 방향은 되도록이면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스케치가 없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그려냈지만 혹시 헤매일 분들을 위해 스케치를 추가적으로 넣어두었으니 스케치를 따라 그려주세요. 나뭇가지들을 다 그려주었으면 부분 단풍잎들을 찍어줄게요. 저는 5번 색이랑 6번 색 두 가지 색을 사용해 줄게요. 땅에 떨어진 단풍잎들이랑 나뭇가지들에 붙어있는 단풍잎들을 자유롭게 그려주세요.
채색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나 확인하고 캠핑카의 작은 부분들을 채색해 줄게요. 이렇게 작은 부분들도 놓치지 않고 채색하면 그림의 완성도가 더 높아져요. 바퀴랑 창틀, 여행 가방 손잡이까지 섬세하게 채색을 완료해 주었어요. 마지막으로 다리 기둥 부분에 하늘의 푸른빛을 넣어 입체감을 조금 더 만들어 줄게요. 완성입니다.